이번 시간에는 선광도 옵티컬 로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파동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c, 즉 광속으로 x축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파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XY 평면에서 진동을 하고, 즉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XY 평면에서 진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장은 XG 평면에서 진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이 되고 있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선강도에서 기본적인 원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선강도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광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한쪽 평면으로만 진동하는 우리가 빛을 우리가 평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햇빛과 같은 또는 백열 등에서 나오는 빛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모든 360도 방향으로 빛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non-polarized light이다 또는 unpolarized light이다 라고, 즉 평광이 되지 않은 그런 빛이 되겠죠. 이와 같은 일반 라이트를 평광 렌즈를 통과시키게 되면, 일반적으로 평광 렌즈로는 방해석의 결정이나 니콜 프리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평광 렌즈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와 같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평면 평광 광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선을 우리가 linearly polarized light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linearly polarized light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광계 폴라리미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평광계는 평광광선, 즉 polarized light이 광학 활성 물질에 의해서 평광된 평광면의 회전 각도, 즉 성강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우리는 폴라리미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햇빛과 같은 라이트 소스에서 나온 빛을 폴라라이즈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와 같은 직선 평광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 평광을 시료 샘플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이 시료 안에 광학 활성 물질이 존재하게 될 경우 이 폴라라이즈 라이트 평광이 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회전하는 각도를 우리는 선광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각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우리는 폴라리미터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회전하는 각도는 농도에 당연히 비례할 것이고 통과한 시료의 이 길이에도 비례할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광학 활성 물질의 구조라든지 또는 온도, 용매, 파장에 따라서 선강도는 변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광학 활성 물질 중에서 물질의 거울상이 서로 겹쳐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성질체를 우리는 거울상 이성질체 또는 이난시오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러스 락틱 액시드와 마이너스 락틱 액시드는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거울상 이성질체의 경우에는 실제 평광의 평면을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와 같은 물질을 우리는 우선성, 즉 덱스트로 로테이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어로는 플러스
또는 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평강 평면을 왼쪽으로 회전시키는 그와 같은 성강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우리는 좌선성 레보로테이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왼쪽으로 평강을 회전시킨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때 우리는 약어로는 마이너스 기호 또는 L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세메이터의 경우에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50대 50으로 존재하는 하물이 되겠고 이와 같은 물질은 광학적으로 활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평강계, 성광강도계 또는 폴라리미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광계가 되겠는데 우리가 라이트 소스가 있겠죠. 그죠? 라이트 소스가 있을 것이고 라이트 소스에서 나오는 빛은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나아가는 방향이 모든 360도가 다 가능한 unpolarized light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을 polarize라고 하는 곳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polarized light, 평강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 평강을 시료가 들어있는 시료 용기 속으로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이 안에 강학 이성질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이 폴라라이즈드 빛의 회전 각도가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변화하는 각을 우리는 성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는 알파를 observed rotation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당연히 과학적으로 활성이 있는 물질이 존재할 때만이 실제 이 알파 값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키는 경우를 우리가 덱스트로 로테이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평강을 왼쪽으로 회전시키는 경우를 레보 로테이토리 그리고 기호로는 마이너스 또는 L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시픽 로테이션 비성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성강도 스페시픽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시료간의 길이를 10cm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10cm 또는 1데시미터가 되겠다. 그죠? 데시미터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cm 시료간에서 1g per milliliter, 1g per milliliter의 시료용액에 의해서 평면 평강을 회전시킨 이론적인 성강도를 우리는 비성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어로는 알파 D가 되겠고요. 이때 이 알파 D 값은 패스 랭스 곱하기 그 물질의 농도 분어 관측된 observed rotation 값이 되겠죠. 그래서 LC 분어 알파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성강도는 10cm 시료간에서 1g per milliliter의 시료 용액에 의해 평면 평강을 회전시킨 이론적인 성강도 값을 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게 되면 알파 D의 20이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5도 되어 있고 무수물로 1.0g, 에탄올 20ml, 100ml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는 무수물로 1.0g의 시료를 취해서 에탄올 20ml에 녹인 다음에 20도씨에서 100ml 길이의 시료간 그리고 D는 라이소스가 되겠죠. 나트륨 D선을 사용하여 성강도를 측정하였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된다?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5도가 된다 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D 값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몰 성강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몰 성강도는 말 그대로 1몰 용액의 선광도 값이 되겠습니다. 약어로는
mt 람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t는 온도가 되겠죠. 알파 d 값은 우리가 아까 LC-분의 알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C의 농도의 단위를 그램 퍼 밀리리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램 퍼 100 밀리리터, 결국은 퍼센트 농도가 되겠다. 그죠? 퍼센트 농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알파 D 값은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 곱하기 알파 나누기 L 곱하기 C 프라임. 이 C 프라임이 퍼센트 농도가 되겠죠. 퍼센트 농도니까 붓게 되면은 이 값이 그램 퍼 100 밀리리터다. 그죠? 그럼 이 100하고 100이 없어지게 되면 원래 LC분의 알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몰 성강도의 값은 이렇게 얻어진 알파 D 값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주고 100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우리는 몰 성강도 값을 알아낼 수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 개념이 되겠죠. 알파 D 값 그리고 몰 성강도 값.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몰 성강도에 대한 개념 그리고 비성강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S나프록센 250mg을 클로로폼에 녹여 총 20ml를 만든 다음에 200mm 평광계 셀을 사용하여 소디움 D라인 그리고 온도는 20도씨에서 성광도 값을 얻어내니까 플러스 1.65도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물질의 비성강도 스페시픽 로테이션 값과 몰 성강도 값을 계산하라 하는 거죠. 단 나프록센의 분자량은 230.27입니다. 이 값은 몰 성강도를 계산하는데 필요하겠죠. 우선 우리는 비성강도 값을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즉 알파의 D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알파의 D 값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까 우리가 LC분의 알파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C 대신에 퍼센트 농도인 C 프라임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100 알파 분의 LC의 프라임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LC 프라임 분의 100 알파가 되겠죠. 그럼 100 넣어주고 알파 값은 여기서 1.65다. 그죠? 1.65 해주고 L 패스 랭스다. 그죠? 200ml니까 2가 되겠죠.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는 250mg을 20ml에 녹였어요. 그럼 이거를 100ml로 하게 되면은 이 값은 1.25 g이 되겠다. 그죠? 그럼 퍼센트 농도는 1.25%가 되니까 1.2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성강도를 계산하게 되면은 플러스 66.0도, 이때 C는 1.25% 퍼센트 농도니까 C 프라임 1.25가 되겠고 클로로폼을 용매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성강도를 표시할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고 항상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그 기호를 빠뜨리지 않고 넣어주어야 되겠습니다. 즉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평강을 어떻게 한다?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키더라. 몇 도만큼? 66.0도만큼 회전을 시킨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뭐가? 1.25% S 나프록센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값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몰 성강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몰 성강도라고 하면 알파 D 값에다가 분자량 230.27을 곱해주고 100으로 나누게 되면은 플러스 152.0도의 값을 얻게 되는데 이 값이 결국은 몰 성강도 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성강분산 ORD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원이색성 Circular Dichroism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RD와 CD, 원 이색성이 되겠습니다. 성강분산이라고 하면 그 의미하는 바가 성강도 값이 어떻게 되더라? 파장에 따라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선강도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파장에 따라서 이 성강도 알파 값이 뭐 처음에 700이었다가 400이었다가 300이었다가 200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은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강분산, Optical Rotatory Dispersion 또는 ORD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이색성이라고 하게 되면 Circular Dichroism, 약으로서는 C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ircular Dichroism이 되겠습니다. 강학 활성 흡수대의 파장 부근에서는 선광도의 변화에 이상 분산이 일어나서 극대점 및 극소점을 가지는 곡선이 나타나더라. 이때 좌우의 원평강의 흡수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원이색성, Circular Dichroism 또는 C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우리는 앞에 성강도를 이야기할 때는 Linear Polarized Light, 그죠? 선평강을 이용을 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선평강이 아니라 원평강에 대해서 Circularly Polarized Ligh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원평강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와 같은 원평강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죠? 이와 같은 평강이 있는데 이와 같은 평강은 어떻게 얻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아마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평강을 폴라라이저를 통과시켜서 선평강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팸이라고 하는 장치에 이 선평강을 넣게 되면은 이 리니어 폴라라이즈 선평강을 어떻게 하더라? 원평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팸이라는 장치를 통과하게 되면 선평강이 원평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이 원평강을 실제 강학 활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샘플셀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실제 그 원평강의 회전이 흡수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보는 것이 결국은 CD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형 평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Left-handed circularly polarized light, 왼쪽으로 돌고 있는 원평강. 그리고 Right-handed circular polarized light,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평강.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평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뭘 통해서? 팸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과시켜서. 그죠? 실제 이와 같은 우리가 팸이라는 장치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왼쪽으로 돌고 있는 원평강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원평강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얻은 원평강을 강학 이성질체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성질체가 어떤 R폼이나 L폼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자기의 이 자선성의 원평강, 우선성의 원평강의 흡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측정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Circular Dichroism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할 때 CD가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 단백질의 2차 구조에는 알파 힐릭스가 있고 또는 베타 시트가 있고 그죠? 또는 스트랜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실제 그 모양에 따라서 베타 시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식으로 CD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리고 알파 힐릭스가 존재하는 이게 알파 힐릭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죠?
베타 시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단백질의 2차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알파 힐릭스로 되어 있는 부분의 서큘러 다이크로이즘을 찍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CD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고, 코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단백질의 구조 분석에 아주 유용한 분석기기가 서큘러 다이크로이즘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우리가 그런 평강 그리고 서큘러 다이크로이즘 선광도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평강이 광학 활성 물질을 통과할 때 그 평강면이 회전하는 성질을 선광도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약간 이 문제에는 함정이 있는데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 회전하는 성질이라고 했어요. 성질이니까 회전하는 각도라고 했으면 선광도가 맞을 것인데 성질이니까 선광도가 아니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선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정이 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성광 강도계에서 사용하는 라이트 소스가 아닌 것은 했어요. 보게 되면은 소디움 램프, 수온 램프, 제논 램프, 그다음에 할로젠을 넣은 텅스텐 램프, 이와 같은 것들은 성광 강도계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 광원이에요. 근데 두트륨 램프는 이 성광 강도계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두트륨 램프는 언제 사용했죠? 우리가 UV 비지블 분광각 강도계에서 자외선 영역의 빛을 얻어낼 때 이 중수소 램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성광 강도계에서 사용되는 평강판, 즉 평강을 얻어내는 그런 장치가 아닌 것은 했어요. 니콜 프리즘, 또 프리즘은 사용이 된다라고 했다. 그죠? 그다음 폴라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죠? 5번이 되겠다. 그죠? 디프렉션 그레이팅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레이팅은 우리가 해절격자, 해절발이라고 하였다. 그죠? 어디에 사용되었죠? 우리가 UV 비지블 분광 강도계에서 어떤 빛을 분산시키는데 사용된 것이 그레이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판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온도 20도씨에서 소디움 D라인 그리고 1데시미터 셀을 사용해서 선광도를 측정한 결과가 아래와 같았다. 이때 스페시픽 로테이션 값 비선광도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그죠? 페닐 에페드린이에요. 하이드로크로라이드고 2.6%다. 그죠? 그리고 이때 선광도가 마이너스 0.98도였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비선광도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다. 그죠? 한번 계산을 해 보시겠어요? 잠시 한 1분 정도면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계산을 해 보시죠. 자, 이렇게 되겠죠. 알파 비선광도 값은 100 곱하기 로테이션 값 마이너스 0.98 나누기 1데시미터 셀이니까 1 곱하기 퍼센트 농도 2.6을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7.7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 온도 20도씨에서 소디움 D라인 및 1데시미터 셀을 사용하여 선광도를 측정하니까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요. 티몰롤 말리에이트고 9.8% 용액이었어요. 하니까 마이너스 0.59도가 나왔네요. 그럼 위에 있는 방법하고 똑같이 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럼 알파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100 곱하기 마이너스 0.59도 나누기 1데시미터니까 1 곱하기 그 다음 퍼센트 농도 9.8을 넣어주면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0도라고 하는 것이 답으로 나왔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강도하고 그 물질의 퍼센트 농도를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계산할 수가 있다? 비성강도 값을 계산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강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선평강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고 원평강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지를 않았는데, 실제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쪽에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전기장을 가지고서 실제 선평강이나 원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실제 그렇다면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어디서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실제 실생활에서도 실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동영상에서도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가 여름에 사용하는 선글라스 있죠?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 평강 유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선글라스가. 그래서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평강을 이용한 것이 되겠고, 또 우리가 실제 영화관에 3D 영화관이 있다 그죠? 그럼 3D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때 3D 안경을 준다 그죠? 3D 안경을 주는데, 이 3D 안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강 렌즈를 이용한 그런 안경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15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평강이 이런 데 이용이 되고 있고, 우리 평강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원자 분광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타믹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원자 분광기를 사용하게 되면 주로 금속 이온의 농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타믹 absorption spectroscopy,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또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이건 AES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원자 분광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원리라든지 원자 발광, 흡광 강도계, 기기의 구성, 그리고 어디에 응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도결합 플라즈마 ICP가 inductively coupled plasma인데 ICP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ICP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